매일 아침 숟가락으로 기름을 떠드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몇 달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들기름병, 색깔이 좀 진해지지 않았나요? 뚜껑을 열 때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공복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드시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어떤 분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성분을 매일 드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지금까지 헷갈렸던 들기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번에 풀리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리브유가 좋다는데 정말인지, 들기름은 매일 먹어도 되는지, 공복에 먹어야 하는지, 식사할 때 먹어야 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들기름이라는 작은 병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흔한 오해들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 들기름이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왜 공복에 먹으라는 말이 나왔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눈 구체적인 섭취법과 보관법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와 주의 신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4세 박정자 어르신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을 사다 놓고 거의 1년 가까이 다 비우지도 못한 채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설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그게 들기름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장이 약해진 줄로만 아셨습니다. 죽도 끓여 드시고 소화제도 드셔보셨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 내시경도 정상, 혈액 검사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는지 여쭤보니 그제야 들기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을 개봉한 지 거의 8달이 넘었고 냉장고 문 쪽에 두고 매번 꺼냈다 넣었다 하셨으며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고 살짝 얹어두기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산패였습니다. 오래되고 공기에 자주 노출된 기름이 변질되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정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몸에 안 좋은 걸 매일 챙겨 먹은 거예요?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셨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작은 용기로 나누어 구입하고 2달 안에 다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고 몇 주 지나니 속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정자 어르신이 어떻게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는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났던 또 다른 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만수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중 무릎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 검사에서 출혈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나왔습니다. 평소 드시던 음식과 영양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달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들기름을 거르지 않고 드셔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메가3이 혈액을 묽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만수 어르신은 수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섭취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되어 일정을 조정해 무사히 마쳤지만 이런 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들기름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하는 식품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생들기름과 볶은 들기름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게 아닙니다. 향과 영양적 효능을 최대한 느끼고 싶다면 볶은 들기름이, 산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생들기름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일 뿐 볶은 들기름을 드신다고 산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길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기름은 무조건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공복이 좋을 때도 식사와 함께 먹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정확한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 올리브유가 들기름보다 무조건 더 건강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어 올리브유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오메가3 섭취가 목적이라면 들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오해, 색깔이 진하고 향이 강한 들기름이 더 건강에 좋은 고급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너무 검고 탁한 들기름은 고온에서 짜낸 기름일 가능성이 높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 들기름 고르는 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들기름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복에 기름을 드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배출되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모여있는 저장소 같은 물질입니다. 담즙 분비가 잘 이루어지면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즙 안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몸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리파아제가 포함된 담즙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으로 담즙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것이 공복 섭취의 핵심 원리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우리 몸의 담즙은 창고에 쌓여있는 청소 도구함 같은 존재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기름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몸은 창고 문을 활짝 열고 도구함을 적극적으로 꺼내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담즙이 고이지 않고 잘 순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딘 어르신들이 공복에 기름을 활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담즙 분비 촉진이 아니라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 흡수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공복이 아니라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 성분이라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빈속보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이 목적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결국 기름은 무조건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따라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왜 들기름을 드시는지 그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단이 아니라 평소 습관을 돌아보기 위한 점검입니다. 첫째, 지금 드시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개봉한 지 2달이 넘으셨나요? 둘째, 냉장고 문 쪽처럼 온도 변화가 잦은 곳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셋째, 기름을 드신 후 가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넷째, 색깔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달라진 기름을 그냥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째, 어떤 목적으로 드시는지 모른 채 그냥 좋다고 하니까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째,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평소처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한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섭취법과 보관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담즙 분비 촉진과 간 건강을 목적으로 드시고자 하신다면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를 그냥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섞어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욕심내서 여러 숟가락 드시는 게 아니라 딱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시기 전 신선한 기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이 살아있는지, 색깔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숟가락 드신 후엔 물 한 잔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텁텁한 느낌을 줄여주고 식도와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처음엔 반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점심과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루틴입니다. 오메가3 흡수나 혈액순환 개선이 목적이시라면 식사 중간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 비빔밥에 한 숟가락 넣어서 비벼 드시면 맛도 영양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볶음밥 마지막에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들기름이 발연점이 낮은 기름이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거나 튀기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짝 넣어 향을 더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김에 들기름을 발라 소금을 살짝 뿌려 구워 드시는 방법도 좋고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다 끓인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도 향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드시던 식사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샐러드의 경우 들기름은 향이 강해서 모든 샐러드에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양상추 같은 담백한 샐러드는 올리브유가 더 잘 어울리고 나물 무침 비빔밥국이나 찌개의 마무리 향에는 들기름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섭취법보다 보관법에서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들깨와 참깨는 가능하면 이미 짜낸 기름보다 통깨 자체로 구입하시는 것이 신선도 유지에 더 유리합니다. 들기름도 큰 병보다 작은 병으로 나누어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병은 뚜껑을 여닫는 횟수와 공기 접촉을 줄여줍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작은 용량으로 여러 번 구입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이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는 2달입니다. 개봉 후 2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병을 2달 안에 다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욕심내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과 나눠서 빨리 소비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산패의 3가지 원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빛, 자외선, 열입니다.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담아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스레인지처럼 열이 발생하는 곳과 햇볕이 드는 창가는 피하셔야 합니다. 온도로 인한 산패는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므로 일반 실내 온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하면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주 꺼냈다 넣었다 하시면 온도 차이로 병 안쪽에 물방울이 생기는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실 거라면 자주 꺼내지 않는 위치에 두시고 사용할 때마다 빠르게 꺼내 사용한 후 바로 닫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들가의 자체는 소량씩 나누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냉동 보관도 산패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므로 냉동실에서도 1년을 넘기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정자 어르신은 이런 보관법과 섭취법을 정확히 배우신 다음부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큰 병을 정리하고 작은 용량으로 새로 구입하셨고 기름병을 냉장고 안쪽 깊은 곳, 온도 변화가 적은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무작정 공복에만 드시던 습관에서 아침엔 간 건강을 위해 공복에 한 숟가락, 저녁엔 나물을 무치거나 밥을 비빌 때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보름쯤 지나자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 달쯤 지났을 땐 식사 후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다며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들기름과 들깨가 가진 효능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들깨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몸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식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뇌 건강입니다. 오메가3의 핵심 구성 성분인 DHA는 뇌세포를 구성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 간 연결이 원활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되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과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들깨에는 60% 이상 함유되어 있어 정말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물론 들기름 하나로 모든 인지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사회적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혈관 건강입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으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 장벽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노폐물 배출과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있지만 무조건 다 좋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산패 문제입니다. 들기름은 다른 식용유보다 산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기름이고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으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신선하게 제조된 들기름을 2달 이내에 다 드실 수 있는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편이라 강한 불에 오래 튀김 요리를 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볶음 요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성분이 변질되고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침 요리, 향을 더하는 마무리 단계 또는 약한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음식에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들기름의 색깔과 제조 방법도 중요합니다. 색이 너무 검거나 탁한 들기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고온에서 짜냈을 가능성이 높고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특히 섭씨 200도 이상의 고온 볶음이나 고온 압착 방식에서 이런 위험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이나 색이 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제조 방법과 제조 일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물 무침처럼 음식에 조금 들어간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따로 챙겨 드시던 분이라면 반드시 중단하셔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다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들기름도 결국 칼로리가 높은 지방이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들기름 섭취를 중단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드신 후 평소와 다르게 복통이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병을 열었을 때 평소와 다른 쩐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드시지 말고 바로 폐기하셔야 합니다. 셋째, 색깔이 눈에 띄게 진해지거나 탁해졌다면 산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수술이나 시술이 2주 이내로 다가오는데도 평소처럼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들기름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복용량과 시점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본인이 드시는 약과 영양제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드시는 모든 음식과 영양제, 건강식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집에 있는 들기름의 개봉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매직펜으로 병에 개봉 날짜를 적어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관 장소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햇볕이 드는 곳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있다면 오늘 당장 어둡고 서늘한 자리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들기름을 선물하실 때도 큰 병보다 작은 병을 여러 개 선물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일 섭취 계획도 간단히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엔 공복에 한 숟가락, 저녁엔 나물 무침이나 밥을 비빌 때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일정을 정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름병의 냄새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드시고 있는 영양제나 건강식품 목록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병원 진료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고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자녀나 가까운 이웃분들이 가끔 기름병 상태를 함께 확인해 주시거나 나눠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은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때 훨씬 오래 즐겁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이제 따님과 함께 들기름 구입과 보관을 챙기고 계십니다. 따님이 2달마다 작은 병으로 새 들기름을 사다 드리고 정자 어르신은 직접 날짜를 적어두시는 방식으로요. 더 이상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일이 없어지셨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만수 어르신도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과 건강식품 목록을 작은 수첩에 정리해 두시고 병원에 오실 때마다 챙겨서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두 분의 일상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들기름과 볶은 들기름 중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복 섭취는 담즙 분비 촉진과 간 건강을 위한 방법이고 오메가3 흡수가 목적이라면 식사와 함께, 혈액순환이 목적이라면 매 식사 후에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보다 들기름에 오메가3이 훨씬 많다는 점, 색이 너무 검고 탁한 들기름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은 작은 병으로 나누어 구입하시고 개봉 후 2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기 자외선 온도를 피해 밀폐된 어두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냉장고 보관 시 결로 현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깨는 소량씩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되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신 분은 최소 2주 전부터 섭취를 중단하셔야 하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과 들가에 정말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근한 식품입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뇌 건강, 혈관 건강, 피부 건강, 장 건강까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산패된 기름으로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 드시던 방식을 갑자기 다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봉 날짜를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보관 장소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기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평소 겪고 계신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영상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들기름을 즐겨 드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